문자가 없던 그 옛날, 종이가 없던 그때, 바위 위에 새겨진 인류의 시간. 신석기에서 청동기, 청동기에서 통일신라를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선사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그들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이어져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반구천의 암곽화. 선사인들이 들려주는 오래된 미래를 따라 우리의 새로운 내일을 만나러 갑니다. (1940년) 프랑스 중부 도르도뉴 지방의 작은 마을 몽티냥. 이곳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라스코 언덕 어딘가에 중세시대 성으로 통하는 비밀 통로가 있다는 전설 하나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을 소년들은 그 이야기를 따라 언덕을 탐험하기로 했죠. Dans un petit village de Dordogne a été découvert en 1940, le 12 septembre 1940, par 4 jeunes adolescents et le chien de l'un d'entre eux, Marcel Ravida. 4명의 소년들이 발견한 것은 땅속 깊숙한 곳에 있는 비밀스러운 동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과 마주했습니다. Alors la figure qui se trouve derrière moi, c'est un taureau, c'est un auroch, c'est le plus grand taureau représenté dans la grotte, il fait 5,60 m d'envergure et c'est la figure la plus connue en fait de Lascaux pour l'instant en tout cas. C'est une figure qui est emblématique parce que on a en Europe pas de plus grande figure retrouvée dans l'art des grottes. 들소의 조상격인 오록스, 들판을 달리는 야생마, 벽을 가득 메운 사슴과 염소. 그건 너무나 거대하고 사실적인 800여 점의 벽화였습니다. 소년들은 학교 교장 선생님에게 이 놀라운 탐험의 결과를 알렸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고고학의 선구자 앙리 브레유는 동굴 벽화를 그린 주인공이 빙하기 말기 추위를 피해 동굴에 살았던 구석기 시대 인류라는 걸 단번에 알았습니다. Alors la découverte de la grotte de Lascaux pour un petit village comme Montignac, forcément, ça a fait la une de tous les journaux. Je pense que ça a rendu très fière toute la population. Et maintenant encore, il y a un vrai sentiment d'appartenance à ce village de Montignac qui est d'ailleurs devenu le... 기원전 13,000년 전 산사태로 동굴 입구가 막힌 라스코 동굴벽화. 그 비밀의 동굴을 소년들이 발견할 때까지 그림은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던 거죠. L'élément important a été découvert en 1940 et il s'est construit tout seul. Tel un mythe, telle une histoire. Et d'ailleurs, les gens qui visitent Lascaux aiment bien que l'histoire de la découverte leur soit... 라스코 동굴벽화의 발견은 몽티냐기라는 작은 마을에 새로운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선사인들이 남긴 벽화를 17,000년 후 호기심 많은 그들의 후손이 찾았다는 사실에 매우 흥미로워하죠. 인류의 역사는 신화나 전설보다 더 오래된, 아득히 먼 과거로부터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문자로 기록된 역사만을 기억할 뿐이죠. 사피엔스만 봤을 때 10만 년, 호모
에렉투스부터 지금 200만 년간 역사가 있는데요. 200만 년에서 인간이 글자를 쓴 건 5,000년, 한국은 2,000년밖에 안 되거든요. 문자가 없던 원시 시대에도 인류는 삶을 이어가며 그들만의 예술 세계를 펼쳤습니다. 인간은 사피엔스가 등장하면서 동굴에다 그림을 그리고요. 자신의 예술론은 펼치고 싶어 해요. 근데 그 예술론은 그냥 취미가 아니라 후대에게 남기기 위한 게 바로 암각화거든요. 그래서 암각화는 때론 선사시대의 걸작으로 평가되기도 하죠. 그 시작을 알린 게 바로 동굴벽화였습니다. (1868년) 스페인의 한 사냥꾼이 알타미라 동굴벽화를 발견했을 때 그는 그저 신기한 그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 후 고고학자 마르셀리노 사투올라와 그의 어린 딸이 다시 찾아 학계에 보고했지만 그 누구도 동굴벽화가 2만 년 전 진짜 구석기 시대의 그림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눈을 뗄 수 없는 놀라운 작품이 너무나 완벽하게 보존돼 있었기 때문이죠. 이를 본 20세기를 대표하는 화가 파블로 피카소는 알타미라 이후 모든 예술은 퇴보했다며 구석기인들의 예술성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동굴벽화에서 영감을 받아 석판화로 된 11편의 황소연작을 남겼죠. (1994년) 프랑스 아르데슈 지방에서 발견된 쇼베 동굴벽화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도 알타미라와 비슷했습니다. 발견 당시 동굴 안에는 구석기 시대인들이 그린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경이로운 그림들로 가득했죠. Toute cette humanité qui se tient d'un bout à l'autre sans grande modification, tout compte fait, se pose la question de l'artiste au paléolithique, bien sûr, de son rôle. Et vu qu'on a affaire à des génies, ils étaient certainement bien identifiés dans le groupe. (3만 6천 년 전) 구석기 시대의 천재 예술가는 들판에서 본 사자와 달리는 말을 떠올리며 캄캄하고 깊숙한 동굴 속에서 횃불을 들고 목탄으로 부드럽고 정교하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On ne pourra pas malheureusement se remettre en paléolithique. Mais voilà, je pense que ça va au-delà de ça. Ça va bien au-delà de voir ces œuvres. C'est une transmission, je dirais, humaine. C'est de l'humanité, à 100% depuis toujours. Depuis que c'est les premières œuvres. Le Chauvet, par exemple. 사람들은 오랫동안 지금 인류가 선사시대 인류보다 더 뛰어난 예술적 감각을 지녔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동굴 벽화를 본 이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인류의 예술성은 구석기 시대에도 이미 놀라운 수준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오래전 한반도에 살았던 인류도 바위 위에 그림을 남겼습니다. 역사학자의 길을 걸어온 문명대 교수는 1970년 울산의 불교 유적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그가 이끌던 동국대 박물관 조사단은 반고사를 찾는 중이었죠. 삼국유사에는 원효가
반고사에 머무를 때 초장관문과 안신사심론을 저술했고 그 반고사는 영축사의 서북 쪽에 있다는 반고사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서북 쪽의 반고사는 반고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반고사구나, 이게 원조선이 살던 반고사가 반고대구나 하고 확정을 해가지고 그 조사를 가게 됐는데, 그것이 1970년 12월 24일입니다. 크리스마스 하루 전 조사단은 어렵지 않게 반고대 부근에서 절터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반고사를 갔더니 반고사는 이게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리려던 그때 마을 주민은 또 다른 곳에 절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를 따라 상류로 1km 남짓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계곡에 갔을 때였습니다. 거의 다 갔는데 그때 산길이었기 때문에 이게 내려다보면서 저희 절벽에 뭐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나는 아마 절터 옆이니까 신라 마애불이 나오려 생각해서 갔더니 이끼가 끼고, 그때 거기에 황토물이 또 내려와서 잘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불교 유적은 아니었습니다. 동심원이나 마른 목골 같은 기하학적 문양과 한자가 빼곡하게 새겨진 바위, 바로 암각하였습니다. 천전리 명문과 암각하는 그날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견된 암각하가 되었습니다. 조사단이 천전리 계곡에 3개월간 머무르고 있을 때 인근 마을 사람들의 또 다른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대곡리 마을 사람들이 오는 사람마다 다 우리 마을 앞에 계곡의 절벽에 보면은 우리가 주로 쉬고 있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호랑이가 여러 개가 있다고, 그 조사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오는 사람 다 그렇게 해요. 하지만 주민들이 말한 곳은 물에 잠겨 있었죠. 조사단은 꼬박 1년을 더 기다린 후에야 대곡리에 그 바위를 만났습니다. 그해 12월 25일 날 우리가 조사를 하게 됐는 겁니다. 그때는 물이 꽉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 바위가 잘 안 보이는데, 내가 내려갔더니 멀리서도 바위가 절벽이 반짝반짝해요. 저기죠. 했더니 그렇다고 해서 가서 봤더니 고래의 그 3분의 2 정도 하고, 우리 춤추는 무당하고, 이제 그 거북이 3마리 하고, 이렇게 나타나고, 그 왼쪽에도 이제 거물이 또 하나 나타나고, 이렇게 해서 그때 건탁을 하고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돌아왔는 것이죠. 그것이 반구대 암각하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한반도에 살았던 신석기인들은 호랑이뿐만 아니라 동해 바다에서 본 물을 뿜는 고래, 새끼 업은 고래, 물결을 일으키며 헤엄치는 고래까지 이곳 바위에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불적 조사를 하던 중 우연히 발견한 암각하는 그렇게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전리와 대곡리 두 마을의 암각하는 반구천의 암각하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죠.
암각화가 발견되고 55년이 흐른 2025년. 반구천의 암각화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총회에서 다시 한번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The practice of rock carving along the Banguchon stream was initiated by hunter-gatherers in the Neolithic period. These traditions were continued by Bronze Age farmers and later by members of the Silla Kingdom.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무대에 나선 건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오른 지 15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The Daigokri panel of petroglyphs is over 30 meters in length and it is the largest rock art site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is grouping, 312 petroglyph figures have been identified. The Chonjeonri petroglyphs are a little different from Daigokri carving. They include 625 geometric patterns such as diamonds, concentric circles and zigzags, as well as Chinese characters. I therefore declare the draft decision 47.8b.20 adopted. 유네스코는 반구천의 암각화가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졌을 뿐 아니라 고래와 같이 희귀한 주제를 창의적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밝혔죠. 우리 조상들이 거기에 창의적인 작품을 이렇게 각석에다가 새겨 남겨놓으셨다는 점,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당시에 옛날의 환경하고도 깊은 관계가 있고 또 동아시아 지역에 그와 같은 이 암각화가 남아있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7,000년의 무게를 견딘 반구천의 암각화는 그렇게 우리나라의 17번째 세계 유산이 되었습니다. 이탈리아 롬바르디아 평원에 있는 이곳 발카모니카 암각화는 전 세계 암각화 가운데 가장 유명할 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세계 유산이 된 곳입니다. 물론 동아시아 지역에서 세계 유산이 된 건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일하죠. Il risultato di questi 50 anni, dal 79 a oggi, è evidenziato in questa cartina in cui sono presenti i maggiori siti di arte rupestre riconosciuti dall'UNESCO. Erano fino a poco tempo fa 51, adesso con il sito di Pangte, andiamo a metterlo, ne abbiamo 52. Adesso abbiamo anche il 52esimo sito Pangte. 사실 발카모니카 암각화는 수많은 문화 유적 가운데 이탈리아의 첫 번째 세계 유산이 된 곳이기도 하죠. È stata una grandissima sorpresa perché l'arte rupestre della Val Camonica era stata proposta insieme ai fori romani. Ai fori romani a Roma, che non sono stati accettati. 암각화에 밀려 그 이듬해 세계 유산이 된 포로로마노. 고대 로마의 심장으로 불리던 로마 제국의 역사적 현장조차 결코 암각화를 뛰어넘을 수는 없었던 거죠. Nel 1979 l'arte rupestre della Val Camonica e l'arte preistorica della Valle dell'Agere sono state inserite nella lista del patrimonio UNESCO, e questo è stato un momento che ha aperto in un certo senso a 30.000 anni di storia artistica dell'uomo. È stato, come si può dire, ufficializzato
che l'arte preistorica era un documento fondamentale per la storia dell'intera umanità. 말하자면 이곳은 국경과 민족을 뛰어넘어 언어와 문화로부터 자유로웠던 선사 인류가 남긴 예술 작품입니다. Che nascondono queste rocce movimentate dal ghiaccio su cui l'uomo praticamente qui in Val Camonica per millenni ha lasciato delle incisioni. E questo si è protratto, questo fenomeno, per circa 10.000 anni, arrivando a interessare addirittura l'epoca storica con delle raffigurazioni medioevali. 2,400여 개의 바위에 있는 14만여 점의 암각화. 1906년에 발견된 이후 50년이 지나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고 100년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도 조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Noi lavoriamo su fogli di nylon che vengono appoggiati direttamente sulla roccia. È un lavoro molto lungo, molto paziente, in cui proprio con dei pennarelli andiamo a riprodurre esattamente sul foglio di nylon, colpo per colpo, tutti i segni che andiamo a trovare sulla roccia fino 이 방대한 양을 보면 신석기인들에게 이곳은 삶의 무대이면서 때론 기록의 공간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E sopra, nella parte superiore, abbiamo quasi 200 impronte di piede, riti di iniziazione da gruppi di adolescenti, tutti orientati verso il sorgere del sole e in abbinamento anche a delle figure di capanne che decorano tutta la roccia incisa. Potete vedere una coppia di combattenti, probabilmente duelli rituali ampiamente anche descritti anche in opere e così via, con dei personaggi mascherati con dei guantoni che fanno lo stesso combattimento di due guerrieri con elmi differenti. 신석기인들은 여기에 자신들의 사냥 모습과 농경 생활만 그린 건 아닙니다. 관습과 종교의식까지 아주 섬세하게 표현하려고 했죠. 그런가 하면 이곳에 살던 철기시대 사람들은 6개의 고상 가옥과 30개가 넘는 네모난 경작지, 수십 명의 전사와 동물들이 있는 마을 지도를 그대로 바위 위에 옮겨 놓았습니다. Anche i primi agricoltori, anche i primi metallurgi, anche coloro che hanno portato e hanno determinato situazioni e creato situazioni e società complesse, anche l'arrivo della cultura romana e poi cristiana e medioevale, in questa valle ha avuto questa continuità di rappresentazione sulle rocce. 마치 여러 화가들이 하나의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이곳 암각화 역시 하나의 바위면에 여러 시대가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발카모니카 암각화는 단순한 바위 그림이 아니라 인류가 남긴 대서사시라고 할 수 있죠. 하나의 바위면의 문양과 글자, 역사 이전과 그 이유가 함께 있는 건 천전이 암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명대 교수는 천전리 암각화를 처음 발견했을 당시 바위에 새겨진 글이 신라 시대 것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밑을 봤더니 화랑의 낭자가 여러 개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 가운데 가만히 봤더니 영랑이라고 하는 화랑 가운데 제일 유명한 사람이 영랑입니다. 거기 영랑 성립이라고 하는 거 딱 이게 세계지가 있는 겁니다. 아, 이건 뭐 화랑들이 단역하고 했던 수련했던 장소구나. 아, 이거 정말 중요한 장소구나. 여러 개의 화랑 이름 중에는 영랑뿐 아니라 삼국통일의 대업을 이룬 문무대왕의 화랑 시절 이름인 범민랑도 선명하게 새겨져 있죠. 그런가 하면 바위면 하단에는 신라 법흥왕 12년에 새긴 글과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후 이에 덧붙여 적은 글이 나란히 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통일 신라시대까지 약 400년에 걸친 신라의 숨은 이야기를 마치 책처럼 적어놓은 곳. 말하자면 이곳은 바위 위의 역사책입니다. 계곡 이름이 문곡입니다. 문곡. 그러면은 옛날부터 그게 그 문자 계곡인데 이게 그 글자를 거기 와서 자기네들 글자를 새겨서 문곡이 아닙니다. 그 옛날부터 있던 문곡을 자기네들이 찾아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문명대 교수는 천전리 계곡이 신라시대 이전부터 문곡으로 불린 이유를 이곳 암각화에서 찾고 있습니다. 거기 그 기하학적 무늬가요, 뭐냐? 문자입니다. 고문자입니다. 우리의 고문자입니다. 다이아몬드 같은 능형 문자, 이런 그 마른 목골,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그게 기하학적 문양이거든요. 기하학적 문양입니다. 그 어디서 왔겠어요? 어디서 왔겠어요? 그 원료가 바로 암각화죠. 천전리 암각화지 않습니까? 천전리에 있는 명문과 암각화. 비록 문양과 시대는 다르지만 후손에게 남기기 위한 그들만의 기록이었던 거죠. 수만 년 전 인류가 남긴 암각화. 하지만 암각화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곳 발카모니카 암각화는 이미 몇 해 전부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변화를 겪고 있죠. Un grosso problema legato alla conservazione delle rocce incise è la variazione che c'è stata, la modifica del clima che ha portato ad un aumento della vegetazione e l'abbandono da parte dell'uomo di queste aree che di fatto hanno portato al ritorno molto più veloce della vegetazione che sta ricoprendo molte delle rocce incise. 사람들이 떠난 후 더 무성해진 풀과 나무 혹은 이끼가 암각화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천전리 암각화도 비슷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처음 발견될 당시 암각화가 있던 곳은 개간 사업으로 나무조차 없던 곳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소나무와 하렵수가 숲을 이루었고 그 뿌리는 주변 바위로 뻗어가며 암각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위험에 빠진 곳은 방구대 암각화입니다.
세계유산에 등재된 지 일주일. 울산 지역에 4일간 내린 폭우로 사연댐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댐의 수위가 53m를 넘으면 잠기기 시작해 57m가 되면 완전히 물속에 들어가는 반구대 암각화. 그런데 댐 수위가 58m를 훌쩍 넘어버린 거죠. 다른 세계 유산과 달리 반구대 암각화는요, 정말 주의해야 될 게 조금만 이제 기후 변화하면요, 돌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것도 보존해야 돼요. 거기다 차야 맞출 수도 없어요. 뭐 물에 잠기는 건 더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암각화가 있는 바위는 원래 고개를 숙인 듯 앞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비가 올 때도 마치 우산을 쓴 것 같았습니다. 더구나 계곡보다 한참이나 높아 물이 차오를 일도 거의 없었죠. (1965년) 사연댐이 생기지 않았다면 반구대 암각화의 운명도 분명 지금과는 달랐을 겁니다. 반구대 암각화 인근 한실마을에서 태어난 김태한 이장. 그 역시 사연댐 건설로 고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오랜 교직 생활을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연댐이 생긴 지 60년입니다. 65년도 사연댐이 이제 완공되었습니다. 한 1년 있다가 물이 차올라 오니까 이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릴 적에 7살 때 나왔기 때문에 기억이 선명하진 않죠. 한때 90여 가구가 살던 한실마을은 대부분 물속에 잠기고 이제 겨우 10여 가구만 남아있죠. 비록 어린 시절의 기억은 희미하지만 암각화 바위에 대한 추억만은 뚜렷합니다. 그때 아버지 말 들어보면은 뭐 있었는 거지. 문이 다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뭐 누가 뭐 압니까? 역사적인 그 가치를. 그렇게 말만 듣고 그냥 장날 오가면서 지게 바치고 몇 감던 곳 그렇게 알고 있죠. 사연댐이 생긴 후 반구대 암각화 또한 어린 시절 놀던 때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살았던 흔적이 그대로 있죠. 그리고 공동상도 암각화 바로 비어 있거든요. 거기서 늘 이제 벌초를 하러 갑니다. 해마다 몇 번 오죠. 그때만 해도 이제 우리가 배를 빌려갖고 노를 지어서 방우대 암각화 앞으로 지나가요. 만약에 이 사연댐이 없었더라면 정말로 아름다운 멋진 곳 있을 수밖에 없죠. 지금으로부터 60년 전 정겨웠던 고향 마을은 그렇게 영원히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문명대 교수는 사연댐이 생기고 6년 후 이곳을 처음 찾았습니다. 반구대 암각화가 물에 잠기고 한참이나 지나서 말이죠. 72년 3월 달에 조사를 했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해가지고 조사를 중단을 했습니다. 73년도도 비가 많이 와서 드러나지 않았고 74년에 2년 후에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 해가 가물어가지고 완전히 드러나서 내가 2월 10일경에 전체를 다 탁본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1974년 물속에서 잠깐 벗어난 틈을 타 비로소 암각화 전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반구대 암각화는 물과의 악연을 예고하고 있었던 거죠.
1990년대에 이제 그 울산시에서 사연댐을 더 높여야 돼. 몇 메터를 더 높여주라. 왜 그러냐? 그 울산 시민들의 식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 있다. 그래서 그 높이면은 어디까지 오느냐 하니까 천전리 안각화가 잠기게 돼요. 사연댐을 높이면 두 암각화 모두 물에 잠긴다는 판단에 당시 문화재위원이었던 문명대 교수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묘안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그 위에다가 상류에다가 댐을 하나 더 만들자. 그러면 식수도 해결되고 이게 그 아래쪽 이게 대곡리 안각화도 물에 안 잠길 수 있지 않냐. 그러한 상태에서 두 개의 안각화가 살려야 된다 하는 조건 하에서 대곡댐을 건설했는 겁니다. 대곡댐은 두 개의 암각화를 살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위 조절이 불가능한 사연댐과 기후 변화가 가져온 극한 호우는 벌써부터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은 물과의 전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물에 잠기지 않아도요, 자연적 풍화작용으로 돌들은 계속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관리해야 돼요. 지금도 보면 유라시아 가면은요, 최근에 급격한 기후 온난화로요, 없어지는 안각화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 관광지가 되면은 역설적으로 안각화의 그 풍화가 더 빨리 돼요. 선사 유적에 대한 대중의 관심으로 오히려 혹독한 유명세를 치른 곳이 있습니다. 1940년에 발견돼 8년 후 일반에 공개된 라스코 동굴 벽화가 그런 경우죠. Alors en effet, Lascaux a été fermé parce qu'en fait, André Malraux voulait que ce soit bien sûr ouvert au public et il faisait tout pour que le public soit bien dedans. Et malheureusement, il y a eu des personnes qui ont perdu connaissance à cause du CO2, etc. Et on a prévu des aménagements. Et ce sont les aménagements pour accueillir le public qui ont détruit Lascaux en quelque sorte. 한때 하루 1,200명의 관람객이 동굴에 몰려들자 산소 부족으로 쓰러지는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그 이후 이산화탄소 배출 장치를 만든 게 더 큰 화근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동굴 벽화에 얼룩이 생겨버렸기 때문입니다. Complètement, André Malraux a décidé de fermer. Mais voilà, on ferme, mais du coup, pour que le public ne soit pas, on ne confisque pas son patrimoine, en fait, on n'a pas à le confisquer, puisque c'est son patrimoine, quel qu'il soit, hein, tous citoyens du monde que nous sommes, et du coup, il y a les propositions de facsimilé. 동굴이 폐쇄된 이후에도 사람들의 관심은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진짜와 똑같이 만드는 복제품이었죠. Le comte de La Rochefoucauld a donc eu l'idée d'embaucher Madame Pétral, jeune artiste peintre, et Monsieur Pierre Weber pour faire une maquette à échelle réduite de la grotte de Lascaux, était donc née dans sa tête et elle a, avec Pierre Weber, créé ce chef-d'œuvre aussi, puisque c'est un chef-d'œuvre en lui-même, et j'espère un jour d'ailleurs qu'il sera classé au niveau de l'UNESCO, parce que c'est vraiment le premier facsimilé au monde. 1983년 마침내 동굴 벽화 중 황소의 방과 축의 방, 이 두 개의 방을 똑같이 재현한 또 하나의 라스코가 문을 열었습니다. La scénographie qui accompagne la salle des taureaux, ben c'est le côté du rêve, c'est le côté de l'imaginaire, et là chacun s'y plonge comme il veut, et de toute façon il a quand même la fresque originale, en tout cas sa copie, sous les yeux, il est bien, voilà, il peut en profiter dans ce qu'il est aujourd'hui.
2012년에는 라스코 동굴벽화를 보고 싶어하는 전 세계인들을 위한 전시용 복제품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라스코 동굴벽화 전체를 재현한 현대식 라스코까지 완성했죠. 이렇게 선사인들의 놀라운 작품은 지금의 예술가들과 첨단 기술로 완벽하게 재현되었습니다. Alors la réaction du public, c'est en général, il y a un espèce d'effet waouh, désolé de le dire comme ça, mais les gens sont assez surpris parce qu'on ne s'attend pas forcément à découvrir des peintures aussi vives dans une caverne. Et comme Lascaux, c'est jusqu'à preuve du contraire la grotte la plus décorée, enfin pas la plus décorée, mais la plus colorée au monde, bah ça, il y a cette espèce d'effet, les gens se disent que finalement nos ancêtres étaient loin d'être bêtes et qu'ils étaient capables de faire des choses assez incroyables. 구석기인들의 그림과 프랑스의 복제 기술은 모두 예술의 경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동굴벽화를 지키기 위한 이곳의 다양한 노력은 가장 완벽하고도 아름다운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27년) 프랑스에서 발견된 로코 소시에르 암석 거주지는 훼손을 우려해 처음부터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Nous nous trouvons aujourd'hui au centre d'interprétation du site du Roc aux Sorciers, qui est un abri sous roche d'il y a 15 000 ans, qui est entièrement sculpté, gravé et qui présente des éléments de peinture avec des thématiques très originales. 마법사의 바위로도 불리는 이곳 암각화는 그 이름만큼이나 신기하고 독특한 게 많습니다. 석회암 바위의 색과 굴곡을 최대한 살려 입체적으로 만든 암각화. 여기는 각각의 그림이 마치 하나의 조각상 같아 보이는 곳이죠. Une transmission de femme à femme. On sait en plus que sur ce site, il y a un panneau de 3 femmes représentées à 3 âges de leur vie. C'est très symbolique, mais c'est sûr que ça vous marque, ça marque à vie. 이곳 조각은 인류의 삶과 죽음, 혹은 인류가 어떻게 태어나고 성장하며 후손으로 이어졌는지를 이야기하듯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해설이 있는 선사 미술관 같은 곳이죠. C'est-à-dire qu'ils sont à genoux devant ce que faisaient les artistes paléolithiques. Moi, j'en ai plusieurs qui sont venus au Roc aux Sorciers et qui se sont assis et puis ils se sont dit, mais ils avaient déjà tout fait, tout compris. Et en même temps, ils voient la sensibilité.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한 장석호 박사는 암각화 전문가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암각화와의 인연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원시라는 여기에 대한 굉장히 그 막연한 동경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원시 미술을 누구도 하지 않는 원시 미술을 연구해 보겠다. 이런 차원으로 이 공간의 이 유적을 조사를 했고, 제가 이 암각화에 20대 중후반에 홀딱 빠져가지고 평생 암각화 공부만 했죠. 원시에 대한 막연한 동경의 끝에서 만나게 된 암각화. 암각화가 있는 곳에 늘 그가 있었습니다. 암각화만을 쫓았던 그의 여정은 울산에서 시작해 일본, 몽골,
러시아를 거쳐 다시 울산으로 돌아왔습니다. 1996년부터 시베리아를 4년간 조사를 했는데 그때 제가 이게 비닐을 가지고 처음으로 거기서 조사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국내에 와서 이제 그 방법이 좋아서 2000년 5월에 15일 정도 현장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전체를 다 그렸죠. 그는 투명 비닐을 이용해 천전리 암각화와 방구대 암각화 모두 실물 크기 그대로 본뜨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새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고래가 한 40마리, 50마리 그 사이였다고 한다면 60마리가, 60마리가 넘어버리는 고래가 이렇게 발견되게 됐고, 그래서 저는 이걸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래 도감이다. 우리나라처럼 고래 분류가 가능하다. 이런 그림은 없다는 거죠. 비닐을 이용한 채록 과정에서 겹쳐 그려진 곳도 여러 찾았습니다. 한 자리에 그림이 겹쳐 있어도 가장 먼저 그린 그림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작살잡이가 이 한 마리의 고래를 향해서 작살을 들고 있는 모습이 똑같이 뱃머리에 그려져 있다는 걸 이때 확인하게 된 거죠. 이 암각화를 조사하면서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이렇게 흥분됐던 순간이 바로 이 부분을 조사할 때였습니다. 첨단식 포경의 발상지다. 우리나라 이제 암각화 속에 두 척의 배가 한 마리의 고래를 잡는 그 장면인 거죠. 이 그림 전체를 다 지워버리면 제일 처음에 그려진 그림이 뭐냐? 그랬을 때 고래잡이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거. 그걸 밝힌 거죠. 이 같은 선단식 포경 장면은 한반도 고래잡이의 역사를 다시 쓰게 한 또 하나의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 고래를 잡고 그다음에 고래와 사투를 벌이고 그래서 승리해서 마침내 고래를 끌고 그다음에 선착장에 와서 그걸 해체를 해서 분배하는 그런 그림은 없다 이거죠. 이게 세계적으로 가장 독자성 있는 우리만의 그림이다. 이런 이야기가 가능한 거죠. 1986년 포경이 금지되기 전 울산 장생포의 풍경과 닮아 있는 암각화 속의 고래잡이. 그 옛날 선사인들의 삶과 지금 우리의 삶이 이어져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또한 전 세계 바다 그 어디에나 있는 고래. 하지만 고래 사냥이 새겨진 암각화는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다는 데 주목했던 거죠. 장석호 박사는 암각화를 통해 바위 그림이 원시 미술이 아니라 선사인들의 삶을 보여주는 위대한 기록이라는 걸 알게 됐죠.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는 미술사에서 선사미술이라는 관점에서 이걸 바라봤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죠. 지금은 이 바위 그림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이거는 그 기록이고 소통이다. 그게 공동체 전원의 공유물이었다. 특히 암각화는 빛의 미술입니다. 빛의 예술이고 아침에 햇빛이 비치는 순간에 오면 이 빛이 쫙 이동하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빛의 파노라마를 여기서 보게 되는데 그때는 죽어있던 행성들이 하나하나가 깨어납니다. 문명대 교수는 암각화 발견으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만났습니다.
대곡리 암각화는 다 드러나서 딱 봤을 때 특히 그 오후 한 2시 정도 되면요 전체가 다 햇빛이 쫙 비칩니다. 이게 아무 때나 그게 드러나지가 않고 잠깐입니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근데 드러나는 그 햇빛이 쫙 비칠 때 보면은요 정말 감동적입니다. 암각화와 함께한 반세기. 그는 80을 넘긴 나이에도 한국 불교 미술의 대가로, 암각화를 최초로 발견한 연구자로 여전히 학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신석기 사람들이 얼마나 그게 정성을 들이고 또 그 심혈을 기울여서 조성을 했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이랄까 그런 것은 감동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선사인들이 자기네들의 생활을 거기에다가 다 투영을 했기 때문에 선사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거기서 잘 볼 수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무한한 감동을 느껴야 되겠죠. 이제 선사인들이 먼 후손들에게 들려주는 암각화의 신비한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보편적 가치와 탁월한 아름다움을 지닌 선사미학. 방구천의 암각화로부터